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역대급 악재이자 추가적인 후폭풍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가 하루 사이 의미 있는 호재로 돌변했습니다. 은행 줄도산 우려로 번지자 미국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안도랠리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 다음 타자로 거론되어 왔던 시그니처 뱅크에 대해서 전격적인 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은행 시스템 리스크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그만큼 SVB 사태가 가진 잠재적인 후폭풍이 간단치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예금자 자금을 100% 보호한다, 이런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은행 유동성 부족 이슈를 해결하겠다라면서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2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은행 세 곳이 잇따라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 은행 시스템 붕괴로 무너지는, 다시 말해서 은행들의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유동성 해결을 하겠다라면서 증권 급매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재무 건전성 불안감에 뱅크런이 덮치며 순식간에 파산해버리는 상황, 이게 연쇄적으로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막겠다라는 나름의 조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시장에 돈을 푸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단숨에 22,000달러를 돌파해냈는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USDC 페어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활성화가 됐고 순간적으로 5만 달러까지 터치를 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USDC가 정상화되기 전후 시점에 이 페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USDT 페어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악재에 시달리며 흐물거릴 때도 리플 XRP의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 역시 SVB에 일부 익스포저가 있다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XRP 시세가 압박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CEO가 곧바로 입장을 밝히면서 교통 정리를 했는데 SVB가 파트너였기 때문에 현금 노출이 일부 있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리플의 재무 상태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점을 직접 밝혔습니다. 요즘 은행들이 크립토 기업들과 연관성이 깊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미국 주류 금융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재들도 어쩔 수 없이 크립토 악재로 번지고 있는 상황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SVB 사태 과정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며 미국 16번째 규모의 은행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결국 내 자산은 내가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크립토 영역에서는 FTX 사태 이후에 이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 역시 급증했는데 저 역시 일부 장기 홀딩 물량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디센트 월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에게 셀프 커스터디는 이제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악재가 호재로 전환되는 데는 딱 3일이 걸렸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 SVB의 전격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줄줄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게 미국의 은행 시스템 붕괴 리스크로 번지면서 미국 규제 당국이 전면적인 지원책을 밝혔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에 다음 타자로 거론되어 왔던 시그니처 뱅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 예금보험공사 등 미국의 규제 금융당국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은행 시스템 리스크 전염을 막기 위해 뉴욕 시그니처 뱅크를 폐쇄 조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금자들은 자신들의 예금에 온전히 접근할 수가 있고 모든 예금 자금은 100% 보호가 된다. SVB 관련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손실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시그니처 뱅크의 경영권은 예금보험공사 FDIC가 인수하게 됩니다.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뱅크에 이은 세 번째 은행 붕괴가 미국에서 현실화된 건데 이런 거 보면 누가 누구의 돈을 지켜준다라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미국 연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은행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보유하던 주식과 채권을 팔려는 계획을 밝혔다라가 이 뱅크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이 위협받으면서 전격 파산한 만큼 추가적인 유사 줄도산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SVB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투자 자산이 미국 국채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은 떨어졌고, 이에 따라 SVB는 투자 자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게 될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 역시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파생 악재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250억 달러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은행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는데,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 은행 등의 잇따른 파산과 폐쇄 조치에 따른 은행 붕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 2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적격 은행에 1년 만기 대출을 제공할 것이다. 탄탄한 증권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원이 될 것이고, 유동성 압박의 증권들을 금미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VB와 유사한 상황, 그러니까 유동성 압박에 투자해놨던 국채를 손해보면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미국 지역은행들이 10여 곳에 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미국 연준까지 나서서 이런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이번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은 잠재적인 임팩트가 꽤나 컸다라는 점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가 참 세긴 셌던 게 규제 당국의 대응 방안 발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무부가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서 기쁘다. 이런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대형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미국인과 미국 기업들은 은행 예금을 필요할 때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고 아주 당연한 얘기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는 이런 상황, 참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디파이 금융이 해법인 것인가, 그런 고민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미국 규제 당국의 조치가 과연 크립토 영역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악재로 번질 것인가, 이걸 두고 말들이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 선물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역시 단방에 22,000달러 위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과연 이대로 의미 있는 흐름세를 확인하면서 25,000달러 재돌파까지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6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하면서 다시 중립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소폭 반등하면서 44% 바로 아래까지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2,000달러를 기준으로 두 가지 가능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2,000달러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하락할 경우에는 다시 2만 달러 리테스트에 나서게 될 것이고, 만약 여기까지 깨질 경우에는 18,400달러를 거쳐서 최악의 경우 16,3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반면 황소 세력이 22,000달러 위로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반등 모멘텀을 얻고 다시 25,250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22,000달러 중반까지는 반등한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에서 꽤 재미있는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비트코인 USDC 페어 거래가 마지막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USDC 페어가 부활했는데,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까지 일시 폭등을 한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 USDT 페어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페어 부활에 따른 일종의 상장빈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USDT 페어가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주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이번 비트코인의 반등을 놓고 아름다운 교과서적인 상승 삼각 패턴 돌파가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1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 삼각 패턴을 완성한 뒤에 아주 예쁜 급등 돌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결과적으로는 베어트랩이었고 2만 달러 아래에서 매수하지 못했다라면 그건 감정적인 부분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2만 달러 이하에서 비트코인은 꽤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해 왔던 인물인 만큼 이번에도 더 떨어질까봐 매수를 못했다라면 그건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국 은행 파산이 벌어졌지만 비트코인은 여기서 회복되는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비트코인 맥시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세상에서 미국의 규제받는 은행보다 안전한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도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미국 규제 당국의 은행권 살리기 개입 이슈가 크립토 산업에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업계 내부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비판적인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더블록의 편집장 프랭크 차파로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 예금보험공사 등이 공동으로 성명 발표를 하면서 뉴욕 시그니처 뱅크를 폐쇄 조치를 했는데 이건 암호화폐 기업의 절대적으로 잔인한 악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자본시장은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 당국의 공식 개입에 따라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암호화폐는 공식적으로 비은행권이 된 것이다. 이건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렵게 진입 장벽이 세워진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역시 이번 은행 구제 금융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 미국 규제 당국이 최근 위기에 놓인 은행들에 대해서 구제 금융을 실시한다라면 앞으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 번이라도 구제 금융을 실시하면 결국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최대 수익을 위한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구제금융은 더 많은 구제금융을 불러올 수 있고 은행들에게 더 큰 위험을 감수해도 좋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은행이 아닌 예금자만 완벽히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규제 당국 공동 성명에 끼지 못한 게리 갠슬러의 경우에는 별도 SEC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다. 이런 같지도 않은 뒷북을 치면서 바라보는 사람 다시금 짜증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쭈꾸미 대가리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기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SEC는 시장 안정성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투자자와 자본시장 위협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 법인 또는 개인의 연방증권법 위반을 적발하면 조사에 착수하고 집행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받고 있는 미국의 16번째 규모의 은행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도 조치도 못하고 이제서야 이렇게 뒷북을 땡 하고 치고 있는 행태, 바이든이 언급한 SVB 사태 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SEC 위원장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SVB 사태 발생 이후에 XRP 시세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리플 역시 SVB에 현금 노출이 있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리플은 SVB에 조금 노출이 있다. SVB는 우리의 파트너 은행이었고 우리의 현금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다. 다행히 리플의 일상적인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린 여러 다양한 은행 파트너들이 있고 탄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SVB 사태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XRP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XRP 트랜잭션 결과를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리플이 방금 전에 이 재판 비용, 소송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곧 소송이 종료되는 걸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미지 내용을 보면 리플 측이 누군가에게 2억 XRP를 전송을 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2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거액입니다. 이게 진짜 소송 비용 지불, 이를테면 변호사 비용 정산 명목이 맞다라면,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뭔가 재미있는 상황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거시경제 이벤트들 이번 주에도 줄줄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3월 14일 밤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다음 날에는 2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됩니다. 16일에는 2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상황,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잇따라 줄줄이 공개가 되는 만큼 아래로든 위로든 나름의 변동성이 의미있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